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경남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19일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경남도와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기준 경남에서는 32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각 병원은 정부 명령에 따라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아직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네이버 클라우드와 한수원 특화 생성형 AI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에서 두 회사는 원전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데이터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한수원 업무에 특화된 AI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수원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이버 하이버 클로바 X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통신 행사 MWC 2024에 한국 기업 165개사가 참가합니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5G, AI 등 신기술 경쟁력을 선보이고 해외 진출 창구를 넓힐 전망입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 살펴봤듯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경 대책으로 원격 진료를 적극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비대면 진료 관련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주는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양봉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내일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이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DIT입니다. 매수가 2850원 기준 22% 가까이 오르면서 5위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키다리 스튜디오 26% 넘게 상승세 보이며 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2월 1일에 언급해 주신 한올바이오파마인데요. 27% 가까이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는 알서포트 매수가 4,215원 기준 41% 넘게 상승하며 2위에 랭크했고요. 대망의 1위는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인 PMT인데요. 최고가 기준 60% 가까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 꽤나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고 알리면서 네. 저 PBR 관련주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저 PBR 관련주 아직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할지 또 저 PBR 종목들 중에서는 네네. 어떤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자, 우선은 저 PBR 관련주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변동성이 크다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이 진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중에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종목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화 관련주예요. 하나 관련주인데 하나 관련주 중에 하나투자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종목을 왜 좋게 보고 있느냐? 차트를 보시면 위치상 너무나 괜찮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있기 이전에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고 그대로 지속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횡보했었던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도 붙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수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바로 오늘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 위를 지켜주면서 거래대금도 줄어들었다면 자,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저 PBR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그 주체는 바로 이겁니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기관의 매수가 크게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은 다른 대형주들 많습니다만 그 종목들 말고 우리는 주식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만큼 단기간에 빠르고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등락폭이 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률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하나투자증권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미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매는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진입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한 가지, 4,980원을 넘어갈 때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도 갭을 띄웠지만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조금 증가된 상태로 끝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본다면 내일 종가 베팅 또한 가능할 것이며 4,980원을 넘어간다면 내일 장중 베팅 또한 가능합니다만 4,980원까지만 올라가고 주가가 멈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4,985원을 넘길 때 매수한다라는 자동 매수를 걸어 놓을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기간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 PBR 관련주 처음 주가를 상승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기간이 먼저 들어가고 그중에 맛있어 보이는 종목들을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며 외국인들이 매도라는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죠. 그 기간 안에 저 PBR 관련주들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AI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말 동안에 또 뉴스가 많이 나왔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슈가 되고 테마가 된 원격 의료 관련된 내용들. 그죠? 여기까지 같이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과 아직까지 테마가 형성되지 않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이슈죠.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엔 R&D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안에 대한 편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로 인해서 연구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 테마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테마가 형성됐다라는 내용이 나온과 동시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선 이 내용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지수에 대한 설명 잠깐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가장 중요합니다만 어느 자리를 넘어갔습니까? 고점이었던 자리를 오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코스피 3,00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심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2,800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 가지 더. 코스닥 시장은 그럼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코스닥은 아직까지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까지 지켜진다면 코스닥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847.37포인트. 네, 몇 거래일째입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간 이후부터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이죠. 그렇다면 내일 5거래일까지 저항선인 847.37포인트를 밟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개별 종목들, 특히나 내일 이후부터 중요한 것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큰 폭의 상승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시간의 단일가에서 잠잠했던 종목들이 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무엇이 됩니까? 정배열의 시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과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일 장중 배팅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명은 CCS입니다. 매수가는 4,900원, 비중은 5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CCS 2주 가까이 정말 강한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좀 빠지는 모양새였는데요. 4,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손실 구간이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CCS 어떻게 보실까요? 자, 우선은 이분께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 아니면 CCS를 4,900원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았느냐? 과거에서 잡았다가 고점에서 물타가지고 평균 단가가 올라갔던,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하고 오늘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췄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진입하는 매매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가 아니죠. 도박입니다. 도박. 도박 끊으셔야 됩니다. 매매하지 마시라고 설명드리고, 자,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CCS를 보실 때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결국엔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 이슈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CCS는 이번에도 한 번 더 주가를 털어내고 내려갈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4,900원까지 올라와 줄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필수적으로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자리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인데 3,565원입니다. 첫 번째 자리를 잡아드리고요. 이 자리가 오기 전에도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4,105원입니다. 이 두 자리를 제외하고는 손절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손절하셔야 되고요. 내려오지 않는다면 본전에서 정리하셔야만 하는 종목인데, 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지금 얼마나 빠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4%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이 명확해진 거죠. 그렇다면 저라면 이 종목 시간의 단일가에서 손절하건 아니면 내일은 이 종목 다 던져야 될 수 있다라는 설명 드려보면서 CCS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500원짜리 종목, 충북에 있는 지역 케이블 방송사가 초전도체에 대한 어떠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자, 처음에 올라갈 땐 좋았겠죠, 올라가니까. 그런데 올라가고 나서 주가가 뺐었던 이유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내이사로 등재하고자 하는 초전도체 연구원 중 한 명이 들어오면서 그에게 1,400원에서 물량을 주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려놨는데 이미 세력들 입장에서는 정리가 끝난 종목입니다. 그런데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 바닥에서 다시 진입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가를 올려냈다면 이들은 지금부터 뭘 하겠습니까? 익절해야죠.
누구에게 익절하겠습니까? 고점에서 물려서 더는 안 내려가겠지 생각하고 물타기 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다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물타기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종목 한번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면 500원까지 내려가는 거 안 될 것 같으십니까?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절대 투자를 하셔야지 투기성으로 도박성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 하늘 꼭대기에서 잡아가지고 나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면서 매매하실 거면 매매 안 하시는 게 돈 버는 방법이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CS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4959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차트 위에 오색선 그려볼 수 있는 이 수식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차트 위에 오색선 그린다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수익의 극대화 만들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안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렌시스입니다. 매수가는 8,56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렌시스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6거래일 만에 급락세가 나타난 모양새였는데요. 7,980원에서 종가 형성하면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렌시스 어떻게 보실까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CCS보다는 낫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연관성이 깊은 M&A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불려지고 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지금 이 자리는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입니다. 어디까지? 7,030원까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시간에서 1% 정도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7,03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며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7,030원에서 마이너스 3%의 손절선을 가져간다면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왜?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있죠. 그런데 오늘 갭까지 하락하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손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건 아직까지 손절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로서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을 것이냐,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켜볼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 더, 내일 갭까지 하락했는데 거래 대금이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오늘의 시가 또는 고가를 넘어간다면 그 자리가 하나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종가 베팅을 해서 갭 띄우고 1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560원이시라면 지금 이미 손실이 꽤 어느 정도 나오셔서 걱정이 되시겠지만 이미 고점에서 잡으신 만큼 기다리시는 게 답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라갔을 때 큰 폭으로 올라갔으니 한 번 더 뛰어 올라가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 게 거래 대금이 크게 붙었다라는, 거래량이 붙어있는 자리였다라는 것만 보셨어도 아, 조정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신 점이 패인이 되시지 않았나, 그것만 아셨어도 종가의 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하셨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7,000원을 손절선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왜? 신규 매수 관점으로 7,030원이 괜찮다라는 것이지 고점에 있으신 상황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고 마이너스 3% 더 내려갈 때까지 손실폭을 키우지는 말자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7,000원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7,00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는 것이고 종가 기준으로 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이 어떻게 붙고 있느냐?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기관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기관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4거래일 동안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약 10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이 종목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아직 나가지 못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반대로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렌시스 살펴봤습니다. 종가 기준 7,0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반등 나올 수도 있다는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차트처럼 화려한 오색선 그려볼 수 있는 이 수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4959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요.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26,000원에 30%. 26,000원에 30%요. 네, 네. 오늘 종가가 3만 원 넘게 형성되면서 글쎄 수익권이신데.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걸 어쩔 줄 몰라요 지금. 아, 그러시군요. 네, 매도 타이밍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되시는 거죠? 네,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오늘 어쩔 줄을 몰라서 지금 한 번에 왔어요. 이 종목 제 생각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33,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계절이 추울 때 매출액이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네. 전기랑 가스에 관련돼서 정부에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33,000원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전전병 오늘 갑자기 올라니까 네. 어리둥절해서 지금 날렸어요.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좀 네.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38,000원까지 열어놓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아니 오래 걸리는 건 관계없어요. 아, 오래 걸리셔도 괜찮으세요? 하여튼 금년까지 1년 기다리는 건 관계없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33,000원에서 물량 절반만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은 대략적으로 기간을 좀 길게 잡는 게 좋기는 해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9개월 아니면 1년 정도까지 지켜보셔야 될 텐데 38,000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거든요. 3만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기다리면 그리 갈까요? 그렇죠. 그렇게 가져가 보시면 이번에 올라갔을 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절반만 익절을 하고 33,000원에서 익절을 하시고 남은 물량은 더 크게 절반 팔게요. 네, 남은 물량은 더 크게 38,000원에서 익절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까지 살펴봤습니다. 33,000원에서 익절하시는 전략 잡아주셨고요.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 방법 제가 찬찬히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스마트폰 안에 기본 카메라 실행시켜 주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토로 종목 포착할 수 있는 이 조건 검색시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데 봄을 맞아서 나도 한번 수익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토르 기법에 대한 안내까지 반드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4959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상담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레인 로보틱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7만 2천 원, 17만
17만 2천 원 정도 될 겁니다. 17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거든요. 한 17만 2천 원 위아래 요 정도 보시면 될까요? 네, 17만 한 2, 3천 원 정도 될 2, 겁니다. 3천 원이요? 네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은 20%요. 네. 네. 약간 손실 보고 계셔서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바로 대응 전략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M&A에 관련된 가장 큰 이슈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종목은 너무 길게 가져가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19만 8,600원이라는 가격까지만 보시는 게 맞거든요. 얼마요? 19만 8,600원인데 아, 예. 우리는 19만 8,000원에서 매도를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19만 8,600원을 찍자마자 내려갈 수도 있고 네. 아주 약간 부족하게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서 다 매도를 하자라는 거고 19만 8,000원에서 매도했을 때 대략적으로 15% 정도 수익은 나오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손절을 어느 정도 잡을까요, 선생님? 기간이요? 네, 아니, 손절. 손절이요? 네. 이 종목은 손절하기 너무 아깝기는 한데 아.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손절선을 잡아드려 보자면 13만 3,10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13만요? 네, 13만 네. 3천 원이니까 13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라운드 피겨 가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13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손절할 필요는 없다가 제 관점이에요. 왜? 로봇 관련주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고점으로 올라올 때 야금야금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M&A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M&A를 통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름이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죠, 이제. 그러면 삼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는 크게 올라가는 거 기대하지 말고 적당히 먹고 나오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손절선을 터치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우리가 익절하고자 하는 19만 8천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 많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시간을 좀 가지시고 반드시 입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보다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오색선 그릴 수 있는 이 수식과 토로 종목 포착할 수 있는 이 조건 검색시까지 두 가지 선물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다들 아시죠? 4959입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HLB 바이오스텍 HLB 바이오스텝이요. 매수가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900원에 10%요. 3,900원에 10%요. 네네. 아, 네. 참 애매합니다.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 네, 요 종목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종목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참 됐어요. 저번에 5천 올 때 더 갈까봐 매도를 네. 안 하고 욕심 부리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가지고. 한참 되셨어요. 네네. 아, 이 종목은 참 이게 좀 애증의 종목이긴 한데 HLB 관련주가 올라갈 때도 힘을 못 써서 저점을 또 네. 이탈하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하나를 또 같이 봐야 되는 건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네. 지금 바닥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혀졌다라는 움직임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익절을 한다 하더라도 5천 원을 넘기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4,890원 익절 가격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괜찮으실까요? 4,890원요. 네네. 네네. 손절은 지금부터 안 해도 괜찮은 손- 종목이라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더 떨어지진 않을까요?
떨어질 가능성은 있죠.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절할 종목은 아니에요. 네, 전에 떨어질 때 보면 2,8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저도 마우스에다 딱 가르쳐 놓은 가격이 2,850원 정도예요. 여기까지는 또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하지만 네, 거기서 이번에 올라서면 바닥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고 4,890원이 맥시멈 가격이다. 이 이상은 못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4,800원에서 익절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 4,800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잘 보시면 지금 여기가 하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단으로만 올라와주면 이 가격 구간에서 놀겠죠. 그래서 여기로 올라왔을 때 그 중단 가격의 박스권이 되는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해보자라는 게 관점이니까 4,800원에서 익절하신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LB 바이오스텝 4,800원 익절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바라보다가 이 종목 반드시 잡아봐야 했다 하는 종목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고민과 궁금증까지 모두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로켓 네. 배송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오늘도 토르 종목을 포착하셨다고요? 네, 그 종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유비케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 유비케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종목은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관련주로 보시면 인성정보 비트컴퓨터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유비케어 마찬가지로 올라갔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로서. 그래서 진입하지는 마셔라. 다만 이 종목을 매수했었던 관점이 어디인지 그것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관련주 중에 첫 번째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나노엔텍도 마찬가지로 내일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케어랩스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올라섰죠. 그런데 케어랩스는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와 다르게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상한가에서 조금 부족한 23%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상한가에 마감을 하면서 검은색 저항선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설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른 관련주들의 힘이 너무나 역부족이기 때문에 케어랩스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인성정보 이런 종목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자, 고점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죠. 넘어섰을 때.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고 거래대금이 붙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최소 2거래일 이상은 하락 조정 국면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고 조정받고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 눈으로 확인이 이 거래 이상 되면 그때 관련주들, 원격 진료 관련주들 다 훑어봤을 때 비슷한 상황에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는 진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진입하지 마셔라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거고요. 비트컴퓨터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올라가면서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크게 붙고 있진 않지만 여기에서 한 번 더 위로 시세를 내면 비트컴퓨터도 사고입니다. 사고. 거래 대금이 붙어버릴 때는 수익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진입해 볼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지금 8,450원 이 자리도 높은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렇다면 유비케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똑같지 않습니까? 고점을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했으나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면서 어제보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큰 거래 대금이 붙었다면 유비케어 마찬가지로 이제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며 12월 5일 날 포착됐을 때에는 원격 의료 진료 관련주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핑크색 지지선과 맞닿아 있는 자리였었고 핑크색 지지선은 이탈한다 하더라도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문제가 되는 건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한번 표현이 됐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때부터 이 자리를 넘어가기만 한다면 시세가 나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데이 트레이딩 관점, 단기 투자 관점으로 이 자리를 넘어가는 날 진입하는, 이 자리를 넘어가는 날 진입하는 7,370원을 넘어가는 7,380원에 매수를 걸어놓는 뭡니까? 자동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죠. 왜?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윗단의 저항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넘볼 가능성이 있다라면 인성정보는 어렵겠죠. 케어랩스도 마찬가지 하지만 비트컴퓨터와 유비케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케어 지금 이 자리 진입하지 마시라는 설명과 토르기법으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드려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유비케어는 무려 46%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비결은 토르기법인 거 다들 아시죠? 이 토르기법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안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4959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다른 종목 하나 더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에이펙트입니다. 심지어 포착됐을 때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고 그 자리에서 주가가 내려갔다가 조금이지만 내려갔다가 올랐기 때문에 매수 못했다라는 말씀은 절대 못하실 겁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 필요 없습니다. 뭐만 보면 된다? 반도체만 보면 된다. 왜? M&A를 이룩하는 내용과 AI에 대한 투자를 누가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 가지 더.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아나운서님? 우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네, 그렇죠.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가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켜본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지켜봐야 된다? 수익 구간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수요일인데 그럼 화요일에 종가 베팅을 해도 됩니까? 실적 잘못 나오면 물론 잘못 나올 일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다 보셨을 거니까 잘못될 일은 없을 겁니다만 리스크라는 게 원래 그래요. 만에 하나라는 사태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손절도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손실 구간에 갔을 때는 손절을 못 하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에이펙트를 설명드리는 이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언제 포착됐습니까? 깡! 포착된 자리는 2월 13일 지난주 화요일 날입니다. 3,855원에 진입해서 오늘의 고가가 4,305원인데
4,210원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10% 정도 나왔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는 아직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때 갑작스럽게 올라가 줄 것이냐, 아니면 거래 대금이 아직 크게 붙질 않았으니까 조용조용 하다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한 버블이 꺼지고 나서 올라갈 것이냐, 그것만 지켜봐도 지금 이 자리도 4,210원, 4,200원까지만 바라봐도 너무 괜찮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진입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익은 아직 윗단에 있고, 역시나 노란톡방에서도 아직 이 종목 이제는 수익 보셔도 됩니다라는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이펙트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무엇일 것인가? 네 글자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반도체와 AI가 기승을 부리고 또 과기부에서도 300조 이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AI 쪽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그죠? 왜 주목해보고 있습니까? 저 PBR 관련주 또 한 번 훈풍이 불어올 수 있고요. 현대차 뭐 때문에? 테슬라와 BYD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에, 그리고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부품은 전기차에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전기차의 모멘텀보다 아직까지 내연기관 차량들의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면 이 종목은 진입 안 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가격 구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점이 잡히고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종목이라면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겠지만 중단을 넘어가면 우리가 자동차가 과속하듯이 처음 속도가 천천히 붙다가 빨라지듯이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용 배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소음기 머플러 그리고 정화장치 등이 있는데, 우리 소음기 머플러가 시끄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스포츠카, 하이퍼카 같은 고급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기통수도 많고 그만큼 배기량이 많기 때문에 소음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 소음을 큰 차들, CC가 큰 차들에서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한 것이 소음기 머플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고객사가 가장 중요하겠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끊어봐도 그쵸?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관련주로는 우수 AMS, 서현이와 덕양산업, 현대모비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관련주들 한번 보기 전에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저 PBR이죠. 그런데 처음 저 PBR 주들 중에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건 은행주, 보험주가 앞장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기 시작한 게 자동차 쪽이었죠. 그런데 이 종목 PBR이 0.4 하나입니다. 저 PBR 관련주죠. 그렇다면 올라갈 가능성 있겠죠. 거기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점이라면 그냥 눈 감고 매수 버튼 눌러도 괜찮은 종목이다. 현대차 그룹이 연간 100만 대 규모의 대규모 차세대 하이브리드 차 배터리 입찰에 돌입을 했는데 이로 인한 매출의 기대감도 있으며, 왜 하이브리드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됐느냐. 가장 큰 것은 전기차 배터리 때문입니다. 배터리의 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온도가 낮은 계절이나 기간이 있죠. 그리고 사용 기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농도가 감소되게 되는데, 그렇게 농도가 낮아졌을 때 출력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현상과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결함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연과 전기차가 통합되어 있는, 그래서 토요타의 매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최근 뉴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연기관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쪽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 다만 하이브리드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나온 이슈를 틈타서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내자라는 관점인 것이지, 결국엔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면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내연기관도 아니고 전기차
혹은 그보다 더 기술력이 발전된 새로운 차세대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보자는 관점으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나온다면 판매량은 확보가 되겠죠. 자, 현대차의 전기차용 BMA 제작 생산 업체에 선정된 이력까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어디냐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우수 AMS는 저점을 찍고 이미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자,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놨죠. 그렇다면 내일이 가장 중요한 종목입니다. 내일의 종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거래대금이 얼마큼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폭발적인 거래대금을 불러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고, 자, 두 번째 종목 서현 이화는 이미 상승을 크게 가져갔습니다만 거래대금 조금 더 줄어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바닥이 잡혔다라는 캔들의 신호가 포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현 이화는 매매하기 옳지 않습니다. 서현도 마찬가지로 매매하기에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덕양산업은 저점을 찍은 기간이 오래됐지만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뭡니까? 어디를 넘어가야 된다? 이곳은 아직까지 1차 상승 파동이라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이곳을 2차 상승 파동이라고 먼저 명명하면서 이곳이 1차구나 라고 과거를 소급해서 캔들의 상승을 만들고 그 다음 저점을 찍을 때 잡아서 고점까지 돌파하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덕양산업은 이번에 상승이 나올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적당히 2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고요. 자, 현대모비스 단기 투자 관점으로서는 너무나 좋은 기업입니다. 왜? 흔들리는 폭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폭의 저점 구간만 제대로 잡을 수 있다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바닥을 찍고 상승을 보여줬으면 이 종목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물타기 자리를 생각하시고 황금색 지지선과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를 하실 게 아니라면 이 자리는 지금 진입하기에 무섭다. 하지만 전고점의 가격이 있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인데 그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그 이유는 추격 매수가 가능한 이유,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들어오는 신규 수급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점까지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상승을 출발하려고 하는 이 자리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냐? 6,350원의 종가인데 여러분들께는 토르 기법이 포착된 지난주 금요일의 종가가 아닌 그보다 더 메리트 있는 6,350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되, 저는 노란톡방에서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 1.85% 더 큰 수익을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저점이 잡히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 코드는 4959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 저 PBR주로 관심받으며 주주 환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히든 종목명과 종가 베팅 방법은 노란톡방 안에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